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NBA가 기준점이 굉장히 사악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좀 사리고 싶어요. 좀 조심하고 싶습니다. 그런 날인 거 알아두시고, 첫 경기 워싱턴 대 세크라멘토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워싱턴은 뭐 탱킹 팀이에요. 전 매번 요즘에 이제 그 탱킹 팀 성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워싱턴 전체 2등입니다. 16승 59패로 유타한테 이제 패배가 하나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비비고 있어요. 아마 뭐 길게 가면은 뭐 두 팀이 여러 가지 뭐 따지지 않을까. 상대 이제 컨퍼런스 내에서의 뭐 성적이나 이런 것까지 뭐 따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워싱턴이 탱킹 레이스 2등이다. 그냥 맨날 패작을 한다는 소리죠. 이런 건데, 근데 워싱턴은 제가 요즘에 그 야투 분석을 좀 많이 한다고 했었어요. 야투 분석 상으로는 워싱턴이 또 이런 게 있어. 그 제가 월별마다, 월 초마다 지난달에 비해서 얘네들이 이제 3월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은 야투를 주고받았으며, 오른쪽에는 상대보다 얼만큼 더 던졌냐, 더 못 던졌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본다고 했었는데, 이런 거 상으로 워싱턴을 리그에서 두 번째로 상대랑 많이 주고받은 팀이에요. 그만큼 서로 간에 많이 주고받았다는 거는 오바 흐름이 있었다는 소리죠. 그 전달 2월달보다도 6.6회가 증가를 했다. 이게 가장 많이 증가를 한 겁니다. 30개 팀 가운데. 그래서 워싱턴이 사실 얘네들이 야투가 좀 재능이 모자라기 때문에, 신인들 위주 구성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언더가 날 때가 종종 있지만, 그리고 요즘에도 좀 점수를 많이 못 뽑고 있긴 한데, 일단은 오바 보기에는 괜찮은 팀이라는 소리예요. 반대로 세크라멘토는 좀 요즘에는 사실 뭐 얘네가 아마 1월달인가 그때는 리그에서 가장 많은 야투 횟수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후로는 뭐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바뀐 게 이제 몽크 자리에 키온 앨리스를 쓴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워싱턴의 약점은 인사이드예요. 인사이드. 근데 세크라멘토는 사실 얘네도 뭐 오펜시브 리바운드가 많이 있는 팀은 아니야. 대부분의 포지션이 이제 뭐 드로잔이나 이런 애들의 똥 미드레인지로 마무리되는 포지션들, 그런 것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세크도 최근 6경기 동안 뭐 1승 5패고 그런 이유가 있어요. 나는 그래서 워싱턴이, 물론 얘네들은 최근 9경기 1승 8패 패작을 하는 팀, 그거는 맞는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저는 12.5여도 세크를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세크라멘토가 그렇게 막 워싱턴 이렇게 12.5를 무난히 할 정도로 좋은 팀은 아니란 마인드야. 얘네들도 뭐 잘 돌아가면은 키온 앨리스 써가지고 좋아진 거 알겠어. 근데 뭐 라라비아나 데본 카터 같이 헛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애들이 빠지는 것도 그렇고, 글쎄요, 저는 세크를 그렇게 막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워싱턴의 프렌 쪽으로 차라리 보고 싶고, 그리고 오바 보고 있는데, 오바도 사실 이것도 세크라멘토가 막 그렇게 오바 팀은 아니거든요. 워싱턴도 요즘에 득점이 모자란 감들,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워플에다가 오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인디애나 대 샬럿 경기. 여기도 샬럿이 엄청난 탱킹 팀이죠. 탱킹 레이스 전체 3등입니다. 샬럿은 이제 워싱턴이나 유타랑은 3승 차이, 뉴올이랑도 2승 차이여가지고 뉴올의 추격을 받고 있는 셈이에요. 오늘도 샬럿은 인디애나랑, 뉴올은 클파랑 하기 때문에 샬럿은 오늘도 이 경기에 열심히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샬럿은 바로 직전 경기 때 유타랑 경기를 했는데, 유타는 봤다시피 탱킹 레이스 1등이고 샬럿은 3등이었어요. 그 경기 보니까 그냥 둘 다 뭐 지려고 하더만, 샬럿이 조금씩 앞서 나가는데 유타가 잡을락 말락 하면은 또 그냥 뭐 슛 같은 거 개판 나가지고 버리고, 그냥 그런 셈이에요. 샬럿은 라멜로가 뭐 시즌 아웃에다가 브리지스 요즘 별로 못하고, 그나마 닉스미스 주니어 같은 애들이 벤치에서 뭐 힘내주고 있긴 한데, 그거 하나로는 뭐 인디애나를 잡을 만한 깜냥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걸 인디애나 14.5를 갈 수가 있냐. 인디애나는 얼마 전에 워싱턴을 그냥 162점을 내면서 본인들의 가장 많은 이런 그 팀 구단 득점 최고 기록 갱신을 하면서 팬 적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 그전에는 그런 것들이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게 조금 거슬리지.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이제 뭐 세크라멘토한테 겨우겨우 똥줄승을 한다든지, 인디애나도 핸디 쪽으로는 그렇게 막 믿을 만한 애들이 아니기는 해요. 나는 물론 인디애나가 제가 뭐 기록 면에서 할리버튼 칭찬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좋은 애들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긴 했는데, 14.5 높은 기준점입니다. 근데 샬롯의 상태를 보면 인디애나가 할 만도 하거든요. 홈이기도 하고. 그냥 순전하게 이거는 인디애나가 핸디를 해줄지 그거를 잘 못 믿어서 뭐 애매한 거예요. 이게 보면은 밑에 있는 거 맨 아래 제가 적어놓은 게, 이게 뭐냐면은 오늘 14.5라는 기준점이잖아요. 샬롯은 원정이고 인디애나는 홈이야. 둘 다 이제 홈이랑 원정에서의 편차가 좀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얘네들이 이제 최근 15경기 가운데 샬럿은 3승이 있고 12패, 인디애나는 그 12승 3패거든요. 홈에서. 되게 그러니까 홈 원정이 확실한 건데, 그 중에 이런 승리들 가운데서 14.5 정도의 기준점을 만족하고
크게 이긴 적 혹은 크게 진 적 이런 것들을 보니까 샬럿은 크게 진 적이 꽤 많아요. 근데 인디애나는 14.5를 만족해준 적이 12승 중에 5번밖에 없어. 난 이래가지고 그리고 또 샬럿한테 올 시즌에 2번 졌거든요. 인디애나가 맞대결상으로. 두 팀이 올 시즌 행보를 생각을 하면은 인디애나가 샬럿한테 진 것도 충격적인데 2번 다 졌어요. 나 이런 것들 보니까 굳이 이거로 인디애나 14.5를 택해야 되나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요. 그냥 갈 거면 차라리 그냥 언더 쪽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것도 언더 보기에 제가 원래 생각보다 인디애나가 그렇게 오바팀은 아니라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인디애나가 또 점수도 꽤 내긴 하더라고요. 물론 뭐 162점 뭐 이런 게 섞여 있어서 그런 거긴 하겠지만은 저는 인디애나 일반승 정도만 보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 클블 대 뉴욕 경기 볼게요. 뉴욕 닉스 델론 라이트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가드진들이 싹 다 빠진 거야. 그리고 얘는 백투백이죠. 뉴욕 닉스는 백투백일 때 5승 7패다. 백투백일 때는 늘 좀 기대 이하였어요. 뉴욕 닉스는 동부에서 전체 3등인데 이런 팀 치고 백투백 성적이 좋지가 못하다.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했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클리블랜드나 뉴욕은 또 얘네들도 야투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클리블랜드는 리그에서 야투를 상대랑 가장 많이 주고받은 팀이었습니다. 대신에 이게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이에요. 상대한테 허용한 게 안 좋아졌다. 상대한테 5.2회를 더 헌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것도 밑에서 세 번째로 안 좋은 기록이다. 시도는 줄었고 허용은 늘어났다. 이런 모양새가 되더라고요. 반대로 뉴욕 닉스는 2월달에 보다도 3월달에 특히 상대보다 7.7회를 더 쐈습니다. 그리고 뉴욕 닉스는 요즘 3점을 좀 많이 안 던지고 아끼고 인사이드를 많이 치중을 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오늘도 보면은 타운스가 결장을 했었고 미첼 로빈슨이 나왔는데 로빈슨이 오늘 오펜시브 리바운드도 한 7개 잡고 로빈슨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원래 미첼 로빈슨은 그런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슛거리도 좀 짧아져 있고 최대한 뭐 인사이드에서 많이 하려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글쎄 이거는 요즘에 클리블랜드가 점수도 조금 내고 하면서 얘네가 좀 흔들렸었잖아요. 4연패 하다가 16연승 달리다가 4연패 하다가 다시 이제 5경기 4승 1패로 좀 회복하는 구간인데 그게 회복하는 기간 동안 득점이 좀 좋았었거든요. 반대로 뉴욕은 요즘에 언더팀이란 말이야. 이래가지고 좀 까다로워요, 이 경기가. 그냥 뭐 볼 거는 저는 뉴욕닉스가 그냥 백투백인 거 그거밖에 볼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뉴욕닉스가 리그 내 이런 좀 상위권 팀들 동서부를 막론하고 뉴욕닉스는 뭐 오클이라든지 클블이나 보스턴 이런 애들한테 전부 다 올 시즌 뭐 선전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나는 그것만 좀 생각이 나네. 뉴욕 닉스가 요즘에 뭐 6경기 5승 1패로 잘해주고 있고 브런슨의 공백을 생각보다 잘 메꾸고 있다. 팀적인 에너지가 좋다. 수비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할 만하지만은 뉴욕 닉스가 좀 강팀들한테 무릎을 꿇었던 것들 그런 게 좀 생각이 나네요. 얼마 전에 이제 클리블랜드에서도 2월 22일 날 그 후반이 시작하고 초반에 142대 105로 학살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백투백인 뉴욕을 좋게 볼 건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또 이게 10.5는 심각하긴 한데 요즘에 뉴욕 닉스가 그래도 비비는 거나 확률 높은 공격한다 이런 거 생각하면은 10.5는 좀 과한 면도 있어가지고 그냥 개인적으로는 저는 언더 생각 중인데요. 재미는 있을 것 같아. 동부에 이제 1등과 3등 팀이니까 재밌을 거는 같은데 돈 쓰기에는 별로 안 좋은 경기 같습니다. 자, 다음 보스턴 대 마이애미. 차라리 그냥 기록면에서 볼 거 있는 이런 경기를 보는 게 나아요. 뭔 기록을 볼 게 있냐. 저는 매번 얘네들을 맞대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올 시즌에 3번의 맞대결이 있었고 89대 108, 103대 85, 103대 91 3번 모두 다 점수가 거의 뭐 200점을 뚫기가 아주 어려운 것들이 보이죠. 맞대결마다 언더게임이 잦았다는 것들. 이런 얘기들 제가 되게 많이 해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그전에도 플레이오프에서 맞붙었었는데 그때도 플레이오프 4대 1이었었거든요. 마이애미가 한번 잡은 적이 있긴 했었다. 근데 그거 말고는 그때도 딱 한 경기 말고는 전부 다 언더였었어요. 이거는 플레이오프의 특성도 있겠지만은 두 팀이 만났을 때는 되게 언더들이 많이 나왔었다. 그리고 보스턴이 많이 이긴 게 보이죠. 이것도 그 3번의 경기들 야투 주고받은 거 보니까 올 시즌 초반 12월 3일 날에는 176번, 2월 11일 날 177번, 가장 최근 3월 15일 날 158번. 두 팀이 그러니까 야투를 158번 주고받았다는 거는 진짜 안 주고받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이날 자유투가 많았냐? 그것도 아니었었어요. 그냥 순전하게 팅팅치우가 많았었고 거기서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였던 건 보스턴이었었다. 그냥 그런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보면은 보스턴도 2월달 대비 3월달에는 이런 야투 시도들이 많이 줄은 편이에요. 근데 이건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기 때문에 보스턴만 유독 막 줄은 거 많이 크게 드러나진 않고 대신에 이제 마이애미는 원래도 언더팀이 맞는데 3월달에 리그에서 상대팀이랑 야투를 2번째로 적게 주고받은 팀이다. 제가 이 부분에서 1등이 어제 골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마이애미는 2번째로 적게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이 기간에 뭐 10연패도 있었었고 그냥 이런 공격 능력이 별로 안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원래도 언더팀이지만은 그 전달보다도 8.6회가 더 줄어들었다.
3월달에 특히 더 언더팀이었다는 소리인데, 지금 제가 어제 이제 마이애미 얘기를 할 때마다 그 여기는 히로나 벅스 이런 애들이 꽤나 괜찮아졌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지금도 소개해드릴게 이런 것들. 타일러 히로가 최근 5경기 마이애미가 10연패를 딛고 나서 좀 좋아진 기간 동안 타일러 히로가 평균 28.4점에 어시스트 좋고 스틸 1.6개에다가 야투 62%, 3점 50%. 그냥 슬래시 라인이 아주 좋다는 소리입니다. 이 기간 동안 뭐 5경기 지표여서 TS가 76%에 달한다고 하는데 잘하는 거 알겠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얘네들이 만났었던 이 기간들 속에서는 12월달 이럴 때는 마이애미가 꽤나 괜찮았을 때거든요. 근데 이때 보면 그냥 히로가 보스턴한테는 힘을 못 써. 요즘에 그리고 마이애미는 아데바요의 이런 좀 활약 같은 거에 좀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내일도 던컨 로빈슨이나 위긴스가 결장을 한다. 물론 보스턴도 지금 호포드가 다아풀에다가 여러 선수들이 지금 캐시아울이 붙어있기는 해요. 관리를 해줄 수도 있다는 거긴 한데 둘 다 그러니까 뭐 빠질 가능성이 많다면은 저는 팀적으로 조금 더 완성되어 있는 쪽은 보스턴이긴 하다. 그런 생각은 드는 것 같네요. 맞대결 상으로도 지금 딱 보면 마이애미가 좋은 야투 능력에 비해서 득점은 18등밖에 안 되죠. 그리고 애매한 야투 방어와 3점 방어 10등 힘이 나쁜 건 아니긴 한데 애매하잖아요. 근데 실점 전체는 1등이야. 실점은 리그에서 가장 적게 통제를 했다. 한마디로 마이애미는 그냥 표본 자체가 굉장히 언더팀이라는 소리거든요. 매번 말하지만 이게 야투의 순위에 비해서 득점이 이렇게 좀 적은 거라든지 야투 방어 내용에 비해서 이렇게 뭐 실점이 적은 것들 이런 게 전부 다 언더팀의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나마 요즘에 이거는 좀 거슬리는 거는 보스턴이 3점 같은 게 터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들 했었는데, 근데 그 중심에는 사실 뭐 브라운, 테이텀 이런 애들이 아니라 오히려 빅맨 자원들이 좀 잘했었거든요. 포르징기스가 조금 더 힘을 내준다든지 호포드도 요즘에 3점 잘 던지기도 하고. 근데 내일은 둘 다 일단 결장 가능성이 조금 있고요. 호포드는 못 나올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 경기 그냥 또 한번 언더보는 게 맞지 않을까, 지표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결장 때문에 사실 10.5도 빡세긴 한데 두 팀 간의 맞대결은 그래도 보스턴이 여유있게 이긴 빈도가 높기는 해요. 그냥 이 경기는 지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스턴 사이드에 언더 볼게요. 그 다음에 휴스턴 대 유타 경기 있는데요. 이 경기 17.5거든요. 근데 가장 이제 좀 최근 경기에 한번 얘네들도 붙은 적이 있었어요. 121대 110이었습니다. 이때 아마 11.5인가가 기준점이었었는데 12.5인가? 하여튼 휴스턴이 만족을 못했던 경기입니다. 유타가 프렌드였거든요. 근데 이 경기가 왜 프렌이 났냐? 일단은 유타가 잘 넣긴 했어. 유타의 3점이 23개밖에 안 쐈는데 거의 뭐 48%급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날 유타가 휴스턴에 그냥 에너지에 많이 밀린 경기예요. 캐슬러 같이 리바 단속 좋은 애들이 있었는데도 이날 유타는 야투 시도가 79회고 오펜 리바가 3개밖에 없습니다. 야투 시도 79회. 근데 휴스턴 보면은 야투 시도가 102회예요. 102회. 오펜 리바 18개. 그러니까 휴스턴이 유타보다도 그 오펜 리바를 18개를 잡았었고 23번을 더 쐈는데도 마해를 못한 겁니다. 이건 사고죠. 상대보다 공격을 23번을 더 했다니까? 이게 자유투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보통 이렇게까지 공격 기회의 숫자가 많이 차이 나는 경우에는 이렇게 유타가 뭐 23번이나 밀렸어. 그거는 자유투를 조금 더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유타 이날 17개, 오히려 휴스턴이 더 쐈습니다. 19개 쐈거든요. 한마디로 그냥 생짜로 휴스턴이 공격을 23번을 더 했는데도 마해를 못했다. 이거는 사고예요, 사고. 물론 뭐 유타가 뭐 3점이 잘 터졌다거나 휴스턴도 그 이제 벤블릭 같은 애들 10개 중에 하나밖에 못 넣었다 뭐 이런 게 있었지만은 유타가 물론 풀전력은 아닙니다. 마카넨 콜린스 계속해서 못 나오고 뭐 이런 건 있는데 높이가 막 필리포스키도 있고 캐슬러도 있고 많이 밀린 상황이 아닌데도 이랬었거든요. 그래갖고 이거를 일단 뭐 그때는 유타가 홈이기도 했었고 휴스턴이 홈으로 온다? 물론 지난번처럼 그렇게 스무스하게 유타보다 더 많은 공격을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건 상으로는 휴스턴이 또 봐야 되긴 할 것 같아. 근데 야 이거 지난번에도 23번이나 더 쏘고도 11.5인가 12.5로 못했는데 이번에 17.5라고? 좀 이해가 안 되긴 해요. 물론 유타는 지금 져야 됩니다. 탱킹 레이스 1등이잖아요. 져야 되는데 근데 사실 막 17.5점씩이나 뒤지면서 질 필요까지는 없기는 해요. 제가 그리고 어제도 유타는 얘네가 그냥 요즘에 점수를 너무 못 낸다. 특히나 전반전 점수가 50점도 안 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50점 언저리라든지 중간에 한 번 이제 딱 한 번 워싱턴한테 64점 내가지고 그때 이제 한 번 이긴 적이 있었고 멤피스한테 전반전에 65점 냈는데 후반전에 이제 38점 냈던 경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유타가 전후반 그냥 통틀어갖고 점수를 너무 못 내긴 해요. 요즘에 이런 것들은 보이더라고. 난 그래갖고 그냥 경기가 좀 길어진다면 휴스턴이 야투가 조금만 괜찮다면은 해줄 것도 같은데 일단은 17.5 건드리기 어렵습니다.
휴스턴이 만약 이렇게나 해주는 경우, 지난번에 뭐 피닉스전처럼 상대보다 더 많은 공격도 하고 3점까지 터지고 그런 날에는 뭐 해줄 때가 있는데, 사실 휴스턴은 이게 행승 맛집까지는 아니에요. 특히나 이런 큰 점수차의 핸디, 내가 기억하기로는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 저는 일단 오바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5면은 일단은 두 팀 모두 다 3월달에 야투 내용 상으로는 유타는 네 번째로 많이 주고받았었고, 대신 상대한테 허용한 게 더 많았다. 6.6회로 3월달에 상대한테 공격은 적게 했는데 허용한 게 가장 많은, 이런 마진상으로 유타가 가장 안 좋은 팀이었었거든요. 그런 것도 보이는 것 같고, 휴스턴은 늘 많이 주고받는다. 마진도 상대보다 더 많이 던지는 쪽으로 좋다. 오펜 리바라든지 자유투를 잘 쏘는 팀이, 많이 쏘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나마 유타 쪽에서 이제 뭐 제가 맨날 말하는 코디 윌리엄스 이런 애 대신에 센사보가 뛰는 거, 이런 거는 긍정적이기는 해. 이게 오바의 지표거든요. 센사보가 지난번에 휴스턴이랑 붙었을 때도 얘가 그 야투 내용이 되게 좋았었습니다. 그날 센사보가 야투 6개 다 넣었었고 3점 5개 중에 5개 다 넣었거든요. 그래갖고 17득점을 올렸는데, 센사보가 뛰는 것도, 출전 시간이 길어지는 것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코디 윌리엄스 얘가 없는 거부터가 유타는 조금 더 오바를 기대해볼 만하다. 그런 내용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디는 어렵고 그냥 오바 정도 생각 중이네요. 자, 그 다음에 댈러스 대 애틀랜타 경기 있는데요. 일단 애틀랜타가 백투백이죠. 저는 이제 어제 포틀랜드랑 얘기를 하면서 이 상성면에서 애틀랜타가 나쁠 게 없는데, 그리고 서로 간에 뭐 뛰는 팀이지만 나는 포틀랜드가 점수가 안 날 것 같아 하고 애틀을 봤는데 아예 그냥 플랜이 꼬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애틀랜타는 저랑 좀 사대가 안 맞기도 하고 분석도 안 되는 팀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보이는 거는 트레이 형이, 원래 트레이 형이 댈러스가 뽑은 애들이었거든요. 근데 댈러스랑 애틀랜타랑 픽 스왑을 해가지고 댈러스가 트레이 형을 보내고 대신에 돈치치를 받아온 것 같았어요. 그런 인연들이 조금 있는데,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애틀랜타는 돈치치를 택한 댈러스한테 버려진 그런 선수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맞대결마다 사실 트레이 형이 애틀랜타한테는 댈러스한테는 잘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데가 점수거든요. 트레이 형 치고는 매번 이렇게 점수를 많이 낸 편이 아니라는 거야. 야투율 41.7%, 50%, 33%. 댈러스만 만나면 야투가 진짜 안 좋아요. 보니까 뭐 2020년부터 계속 안 좋다고 하는데, 많이 만나진 않지만은 댈러스를 만날 때마다 되게 안 좋은 기억밖에 없다, 이런 것만 보이는 것 같네요. 그래도 요즘에 트레이 형이 그냥 뭐 그런 건 있어. 안 풀리는 날에도 자유투 삥 뜯기라든지, 그리고 어시스트는 잘 낸다, 이런 건 있고, 리스타시에가 좋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12월 달까지만 해도 노답이었거든요. 경기당 9.4득점, 야투 뭐 38%, 3점 30% 이랬는데, 그 다음 달에 야투가 좋아지더니 3점도 살아났고, 그 다음 달에는 야투나 3점 전부 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는 평균 득점이 16.3점이에요. 이랬는데 문제는 어제 리자시가 야투 14개 중에 4개 넣었나? 그랬거든요. 좋았던 흐름도 이어지진 않더라. 이런 얘기를 할 만한 것 같습니다. 반대로 댈러스는 이제 앤서니 데이비스가 부상에서 진짜 회복을 잘한 건지 계속해서 뛰고 있죠. 근데 이제 좀 아무래도 출전 시간 제한이 있을 거고, 개포드도 지난번에 복귀를 했는데 사실 그 경기에서도 부상이 조금 있었거든요.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어. 어쨌든 내일 이제 댈러스는 라이블리까지 퀘셔너블이다. 이제는 센터 자원들이 다수 복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것처럼 보여요. 애틀랜타는 또 이제 오펜 리바 같은 것들이 무기인데, 이런 댈러스의 센터 뎁스라면은 충분히 이겨낼만 하겠죠. 그래도 뭐 저는 뭐 간간히 쥐어짜가지고 잘한다고 했었습니다. 벤치에서 나지마샬 같은 애들이 점수 많이 뽑아주고 있는 거나 1옵션 노릇급 거의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트레이 형을 막아세울 만한 이런 가드 디펜더 크리스티가 있는 것도 긍정적이기도 하고, 저는 상성면에서는 댈러스가 좋다고 생각은 들긴 들거든요. 뭐 애틀랜타가 백투백인 것도 있기도 하고. 근데 지난번에 댈러스가 이 브루클린과의 경기를 했었는데 인사이드 확실한 마무리 자원이 갈매기를 냅두고, 댈러스가 지난번에 브루클린전은 막판에 3점만 난사해가지고 다 튕구고 역전을 당하더라. 그런 것들을 보니까 댈러스한테 믿음이 많이 안 가기는 해. 근데 뭐 오늘도 애틀랜타는 믿음 안 가는 건 마찬가지이기는 해요. 그래서 뭐 백투백을 애틀이 치르고 온다는 것도 있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그냥 두 팀이 붙으면은 또 한번 오바 생각해보고 싶기는 합니다. 댈러스가 요즘에 언더게임이 종종 있는데, 그거는 브루클린이나 또 브루클린 두 번 만났었고 올랜도 만나거나 이럴 때 아니면은 애지간에서는 그냥 오바게임이 좀 많은 편이에요. 이게 AD가 돌아오고 나서는 댈러스도 수비가 전반적으로 좋아진다든지 템포 같은 것들이 변화가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기록 면에서는 오바보기에 좋은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도 감히 애틀랜타 경기에 언더를 한번 건드렸었는데 바로 죽었거든요. 그냥 오버보는 게 맞지 않을까. 애틀랜타가 백투백이어가지고 진짜 고장나는 거 아니라면은 어지간해서는 템포 자체는 빨리 주고받을 것 같고요. 댈러스도 뭐 쥐어짜면은 점수 내줄 만한 애들 꽤나 많이 있죠. 이건 어빙 이탈 이후로도 그랬었고, 전 댈러스 사이드에다가 오바 쪽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덴버 대 샌안토니오. 덴버는 오늘 2차 연장 경기를 하고 왔더라고. 제가 이 경기를 보지는 못했는데 진짜
내가 그거는 봐서 4쿼터 중반쯤에 아마 10점 차인가 그렇게 났거든요. 미네소타한테. 덴버가 이기겠네 이러고 있었는데 그게 연장 갔더라고. 1차 연장뿐만 아니라 2차 연장까지 갔던데, 네, 어쨌든 덴버는 체력적인 문제가 많이 심했다. 그리고 오늘 머레이가 못 나오고 마포주도 개인 사유로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고든이 내일 퀘셔너블이 제가 달아놓은 게 이게 뭐냐면은, 고든이 이제 백투백일 때 많이 좀 결장이 많았습니다. 덴버가 백투백이라서 고든이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내일은 마포주도 개인 이런 퍼스널 사유여가지고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 불명확한 상태이기도 하고, 머레이는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 그건 맞는데 어쨌든 오늘 덴버가 체력적인 소모가 상당히 크다. 그거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덴버는 그래도 리그에서 백투백 지표가 사실은 거의 뭐 최상위권이라고 봐야 됩니다. 백투백에서 덴버 12승 3패, 리그에서 기록이 가장 좋은 팀이기도 하거든요. 샌안토니오는 올랜도랑도 점수를 꽤나 내긴 하더라고요. 사실 점수 결과 자체는 221점인데 그 전에 흐름상으로는 이거보다 더 날만했었어. 하여튼 샌안토니오 그 올랜도랑도 오바를 띄우는 그런 팀이다. 그냥 샌안토니오 경기는 오바가기 괜찮아요. 얼마 전에 뭐 골스한테 148점 두드러 맞은 것도 있고, 그냥 이 오버보기 괜찮은 팀인데, 덴버 역시도 오버보기 괜찮은 팀이긴 하거든요. 늘 말하지만 덴버 공격 괜찮아. 근데 수비에서 문제가 많다. 이래가지고 사실 덴버 경기가 오버보기가 괜찮은 부분도 있는데, 오늘 뭐 279점 2차 연장까지 갔지만은 글쎄 2차 연장 안 갔으면은 사실 279점 오버하긴 좀 어렵긴 했겠다. 그래도 나는 덴버가 뭐 미네소타는 좀 수비가 좋은 팀을 만난 거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샌안토니오는 좀 빠른 팀이라고 봐야 돼요. 얘네들이 이제 맞대결 상으로는 뭐 웬베냐마가 있을 시절에 만난 거라서 별로 맞대결 볼 게 없고, 내일도 샌안토니오가 지금 웬베냐마가 없는데 베시 아웃에다가 소엔도 직전 경기 때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센터가 조금 없을 가능성이 있어. 비온보 혼자 뛰어들 수도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 당연하게도 스몰 라인업을 많이 돌리고 빠른 농구가 되겠죠. 그런 면에서 나는 229 정도면은 덴버 쪽에서 얼마나 많은 애들이 빠질지는 모르겠다. 그건 있지만 어지간해서는 오바를 생각해볼만 하지 않나 싶어요. 내일 이제 저는 결장 가능성이 있는 고든이나 마포주를 좀 보려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고든이나 마포주가 뭐 요키치랑 같이 전부 다 뛰는 경우, 그리고 요키치는 뛰고 고든 마포주가 없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뭐 다 뛰어. 요키치 뛰고 다 뛰어. 그러면은 그냥 뭐 14.03 플러스에다가 득실 면에서는 거의 뭐 한 245점 정도 이렇게 띄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든 마포주 안 뛰고 요키치 혼자 뛰어. 왜냐면 요키치는 뛸 것 같으니까. 요키치가 오늘 뭐 되게 오랫동안 휴식 없이 뛰긴 했는데 그래도 부상은 크게 없죠. 마포주나 고든이 없다고 한들 덴버는 이렇게 언더오버 상으로나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상으로 요키치만 나오면은 크게 흔들리진 않는 팀이에요. 나는 그래서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덴버 사이드나 오버로 오는 게 맞겠다. 근데 덴버가 아무래도 체력 소모도 있다 보니 핸슨을 쉽게 건드리긴 어렵긴 하겠죠. 이것도 뭐 샌안토니오 컨디션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냥 오바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오클라호마 대 디트로이트 경기 한번 볼 텐데, 오클라호마가 이 경기를 13.5를 받았어요. 물론 지금 디트로이트가 커닝햄이 없는 건 있긴 하다. 근데 커닝햄이 없는 기간에도 디트로이트가 뭐 나쁘지 않게 했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 결장자들, 저번에 이제 미네소타였나? 그때 싸워가지고 홀랜드, 세서, 스튜어트, 이 중에 스튜어트는 2경기 결장이고 결장이 상당히 많은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전부 다 이제 좀 벤치 자원으로도 그렇고 주전으로도 그렇고 쓰임새가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디트로이트가 결장이 너무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을 것 같습니다. 디트로이트의 이런 결장들은 오클라호마의 쟁이나 듀카스, 뭐 아제이 미첼, 이런 애들이 빠진 거랑은 좀 결이 다르다고 생각이 되긴 됩니다. 아무래도 결장 상황으로 타격, 그게 일단은 이렇게까지 많은 핸디를 좀 준 요점인 것 같은데, 하나 뭐 이제 기록상으로 그런 건 있어요. 오클라호마가 올 시즌에 동부팀한테 28승 1패거든요. 아마 1패가 클리블랜드가 그럴 거야 아마. 일단 동부한테 1패밖에 없었다. 28승 1패다. NBA 역사상 가장 좋은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서부팀이 동부를 이렇게 찍은 적이 없었다, 찍어 누른 적이 없었다, 뭐 그런 건데, 오클이 그만큼 뭐 셌다는 소리긴 합니다. 근데 이제 보이는 거는 야투 시도 횟수 상으로 오클라호마가 2월달에 비해서 3월달에 9.8회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줄어든 거야. 대신에 이제 상대보다 더 많이 던지긴 해가지고 마진 같은 거는 3등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좀 이제 슈팅 시도 횟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줄었다. 대신에 자유투가 늘어난 부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디트로이트도 2월달 대비 3월달에서는 그 이제 상대한테 좀 많이 허용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3.9회 정도 줄었더라고요. 뭐 크게 볼 건 없는데, 야투 횟수 상으로는 언더오버가 좀 애매해진 것들이 있긴 한 것 같다. 조금 언더를 생각해보지 한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디트로이트가 커닝이 없을 때도 일단은 빠르고 점수를 꽤나 많이 뽑긴 하거든. 얼마 전에 미네소타한테 104대 123으로 진다든지, 그전에도 또 뭐 클리블랜드랑 250점 게임 하기도 하고, 그냥 이래가지고 결국엔 이거는 언더오버는 많이 까다롭고요. 오클이 핸승을 할 수 있냐 그거거든요. 오클이 어쨌든 지금 연승 행진 중이잖아.
최근에 뭐 10연승 달리고 있기도 하고 그냥 솔직히 말해갖고 별 생각 없이 오클라호마를 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오클이 잘하거든요. 동부한테 압도적인 기록도 있고 디트로이트가 이렇게 뭐 결장도 많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뭐 봐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오클라호마가 행색을 못하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냥 야투 문제 말고는 없거든요. 근데 오클라호마 봐봐. 요즘에 야투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 3점 잘 들어가고 있다고 하기도 하고 수비 늘 튼튼하고 이런 팀이어가지고 디트로이트가 이렇게 좀 결장이 많은 것들 이러면은 뭐 점수가 빠질 수도 있겠죠. 홀랜드나 세서 전부 다 득점에서는 영향이 있는 애들이고 허닝에 말할 것도 없고 스튜어트 수비면에서 분명 이점 있는 선수니까 전부 다 쓰임새가 있는 애들인데 빠진다는 것들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오클라호마 뭐 행승 같은 거 가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13.5 많이 빡세긴 하다. 디트로이트도 동부에서 그래도 좀 입지가 있는 팀인데 5등인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별 생각 안 드네요. 13.5여도 오클이 해줄 수도 있다는 마인드인 것 같아요. 나는 그냥 그 정도로 오클이 센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클파 대 뉴올인데 네, 이 경기가 오늘 18.5를 받았습니다. 이거 죽으라는 건지 뭐 어쩌라는 건지 18.5를 줬어. 그 정도까지 해줄만 한가? 좀 뜯어볼게요. 자, 일단은 뉴올리언스 맥컬럼이랑 자이언이 없습니다. 제가 얘네들이 빠지는 경우에는 언더 쪽으로 많이 간다는 얘기를 들었었죠. 얘네들이 언더로 가면서도 직전 경기 뭐 샬럿한테 98대 94 뭐 이겨버린다든지 뉴올이 그 골스한테도 얼마 전에 95대 111로 16점 차 패배를 하긴 했는데 그 경기는 심지어 이 경기는 뉴올이 이기고 있던 시간이 더 길었던 경기예요. 골스가 이거를 뒤집었긴 했지만은 그리고 아마 15.5 기준이었어 그때. 0.5 차이로 마인을 해주긴 했는데 사실 골스가 그렇게 쉬운 경기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만큼 뉴올리언스는 뭐 맥컬럼 자인이 없어도 지금 얘네뿐만 아니라 뭐 드론테 머레이라든지 잉그램 떠나갔고 허브 존스 그냥 결장이 뒤지게 많잖아. 거의 그냥 시즌 베스트 멤버의 5명이 다 떨어나간 거로 봐도 되는데 어쨌든 뉴올리언스가 그런 상태에서도 생각보다 막 비비고 있다는 소리긴 하거든요. 물론 그냥 지금 라인업은 뉴올리언스가 여기는 뭐 안토니오 리브스라든지 벤치에서 나온 애들 보면은 그냥 퀄리티가 개판이긴 합니다. 그 와중에 클리퍼스를 만난다. 클리퍼스 지금 굉장히 잘하죠. 얼마 전에 이제 클리블랜드한테 한번 졌었고 그때 카와이를 빼줬었거든요. 한번 이제 꺾인 적이 있다. 그리고 오클라호마한테도 되게 억울한 패배 그런 것들을 당한 적이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클리퍼스는 지금 굉장히 좋은 구간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한쪽은 엄청난 상승세로 지금 이제 플레이인 토너먼트 가냐 마냐 6위 자리를 놓고 막 싸우고 있는 팀이고 뉴올리언스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냥 위치상으로 지금 탱킹 레이스 4등이에요. 이게 뉴올리언스가 앞으로 이거를 뒤집지는 못할 것 같아. 샬럿이랑 2승 차이면 이것도 좁히기가 어렵거든요. 뉴올리언스가 더 져가지고 이거를 막 뒤집거나 그러진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한쪽은 탱킹팀, 한쪽은 서부에서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더 막 높이 올라갈 수 있는 포텐셜이 대단한 팀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있어요. 뉴올리언스는 원래부터 클리퍼스한테 상성이 조금 좋은 팀이긴 합니다. 물론 지금 맥컬럼, 자이언, 뭐 허브 존스 다 빠진 이런 뉴올리언스 분명 얘기가 다르긴 한데 기록상으로는 뉴올리언스는 클리퍼스한테 좀 강한 편이었었거든요. 단순히 일단은 올 시즌에도 3월 12일날 가장 최근에 이때도 127대 120으로 클파를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때는 뭐 자이언도 뛰고 트머삼도 있었고 그럴 때긴 한데 어쨌든 간에 최근에도 잡은 적이 있긴 했었다. 그리고 역대로 봐도 마찬가지로 클리퍼스가 뉴올한테 좀 약한 편이었었어요. 한 5연패인가 6연패 당한 적도 있었고 그 작년에 한번 이걸 해소한 적이 있었다. 그런 거 맞는데 전반적으로 뉴올한테는 좀 진 편이다. 상대 전적 같은 게 좋지는 않다. 그런 거 생각을 하셔야 되고 클리퍼스는 3월 달에 마진 상대보다 덜 던진 거 그거로 마이너스 10.2거든요. 상대보다 10번이나 덜 던진 거야. 꼴찌입니다. 꼴찌. 시도는 줄어들었고 허용만 많아졌어요. 상대한테 많은 허용을 했다. 이런 게 일단은 보이고 그랬는데도 그 성적을 찍은 거예요. 뉴올리언스는 2월달 대비 3월달에 야투 시도 횟수가 12.2회가 줄어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되게 언더팀으로 갔다는 소리죠. 2월달에는 뭐 2월달 대비 3월달에 결장이 많아진 것도 있고 트머3이나 자이언 맥컬럼 다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 클리퍼스 여기 있는데 이제 마진상으로 마이너스 5.8이에요. 얘네들이 2월달에 상대보다 4.4회를 더 던지는 팀이었는데 3월달에 마이너스 5.8인 거야. 그래갖고 마진이 마이너스 10.2나 줄어들었다. 원래는 상대보다 더 던지는 팀이었었는데 3월달에는 덜 던진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가장 많은 차이가 있었었고 그리고 뉴올리언스는 이거 여기인데 야투 시도 횟수가 그냥 2월달 대비 3월달에 12.2회가 줄어들었다. 리그에서 가장 많이 빠졌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냥 두 팀 다 변화가 좀 많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보니 막 클파를 마냥 뭐 무난히 보기도 좀 어려워 보이고
18.5. 나는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뉴욕 꼬라지에다가 클리퍼스가 하는 거 보면은 해줄만도 하다고 생각해. 오히려 다른 경기들보다 이거는 명확하다고 보여요. 앞서 말했던 뭐 인디애나라든지 그리고 뭐 세크라멘토 있었었고 막 휴스턴도 그렇고 나는 그런 팀들보다 오히려 현재 전력 차를 생각을 하면은 클파 정도면 좀 믿을만하다. 약간 이런 마인드이긴 하거든. 이 경기가 가장 기준점이 높음에도 사실 그렇게 해서 가는 거는 전 뉴올리언스가 득점을 못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언더가 낫지 않을까. 나는 뉴올리언스가 이거 100점을 못 기록할 수도 있다는 마인드야. 저는 차라리 이거 18.5를 갈 바에는 언더 생각을 우선시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까지도 드네요.